오늘 제목이 정치여정 끝내는 홍준표 이건데 여기에다가 토를 달겠습니다. 정치여정 끝낼까 홍준표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홍준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홍준표가 정치를 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이런 말하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준표는 30년 정치판에서 즐길 것은 다 즐겼고 누릴 것은 다 누렸는데 정치를 안 하겠다?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누릴 것 다 누려왔는데 절대 떠날 수가 없죠.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없고 홧김에 서방질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홍준표가 화나서 탈락이 되니까 정치 여정 끝낸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속내는 정치 복귀를 하겠다 그런 면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막말로 정치하면은 특혜 특권을 다 누리고 국회의 공금까지 마누라에게 갖다 준 사람이 홍준표인데 정치를 포기한다? 아니, 이렇게 좋은 직장을 포기합니까? 이재명처럼 도둑 소리, 사기꾼 소리를 들어도 대통령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놓칠 수 있는가? 절대 놓칠 수가 없죠. 그런데 홍준표가 이런 정치 여정 복귀를 위해서 이런 속죄의 말을 했습니다. 진심일까요? 저는 이 얘기가 정치 복귀를 위한 하나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잠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죄를 속죄하면서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다. 하와이에서 한 달 동안 아주 골프를 즐기면서 마음껏 놀았던 홍준표인데 3년 전에 사기 경선을 당하여 그때의 윤석열 대통령과 경합을 벌였을 때 사기를 당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그런 죄가 있다. 또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똑같이 사기 경선을 당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죄다.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외부의 사기로 인해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 이거는 속죄의 표현이 아니죠. 아주 가증을 떨고 말 장난을 홍준표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홍준표인데 글쎄요. 정치 여정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귀의 명분, 정당성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보수의 옷을 입고 보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코 보수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정적인 때에 늘 나와는 무관하다. 발을 빼고 얼굴을 바꿉니다. 박근혜 탄핵 때에도 어땠습니까? 나는 경남지사라 공직자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발을 빼놓고 나중에 당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고 당을 살려냈다. 이렇게 공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때는 어땠습니까? 동대구 앞에서 구름 관중들이 모여서 탄핵 저지 발언 시위를 했을 때에 대단히 무서웠죠. 파괴력이 있었죠. 이때의 홍준표는 나도 나가고 싶었지만은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탄핵은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구름 관중들의 열의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런데 탄핵이 헌재에서 통과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손절한 사람이 홍준표 아닙니까?
윤석열은 외부에선 용병일 뿐이다. 선조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홍준표였습니다. 김문수 지지를 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하와이까지 건너갔었죠. 나는 탈당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빠져나갔던 자가 바로 홍준표였는데 손에 절대 피를 묻히거나 손해볼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수를 지켜왔다라고 이중적인 얼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홍준표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문수는 나의 정치 30년 동지다. 내가 김문수를 잘 안다. 보수를 끝까지 지킬 사람이다 라고 추켜 세웠던 자가 바로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와이로 떠나면서 공항에서 이준석과 배웅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었죠. 김문수에게는 보수의 마지막 주자 30년 동지다. 이준석에게는 당신과 이재명과의 이번 대선 싸움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한 입으로 두 마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홍준표의 본색입니다. 단순히 이준석이가 배웅을 나왔기 때문에 덕담 차원에서 한 얘기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 철저한 계산 속의 한 발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홍준표의 지지층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이죠. 아니 정치 그만두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홍준표인데 그 조직이 살아 움직이고 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홍준표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나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정치 그만둔다는데 청년의 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거기에 관여합니까? 여기에서 그 지지층들이 이렇게 홍준표를 감싸면서 김문수라든가 이준석을 비판합니다. 새삼스럽지만 이준석과 김문수는 이번 대선에서 토론 전략을 잘못 세웠다. 두 후보는 이재명이 호텔 경작이니 AI 백조 투자니 허무 맹랑한 공약만 내놓았을 때에 그것만 공격해도 토론에서 득점을 잘할 수 있었는데 김문수와 이준석이가 줄기차게 이재명 아들이 뭘 했니? 형수 쌍욕이 어떻니? 서울대 병원 헬기 이송이 어떠니? 대선 토론장에서 새삼스럽지도 않은 문제들만 들고 나와서 TV를 보고 있는 중도층들에게 짜증만을 안겨줬다. 자기들 지지층 빼놓고서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얘기만을 골라가면서 토론한 셈이다. 3차 토론까지 지켜본 자기 지지층들은 김문수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한 사람인지 이준석이가 대통령 하기에는 언행이 너무나도 가볍지 않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쓰자 곧바로 홍준표가 여기에 답글을 올립니다. 참 치졸하죠. 아니 이준석이 가볍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홍준표는 새처럼 새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입방정 떠오는 사람의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는 자기 지지층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옹호하면서 감싸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 청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 운영 능력만 본 선거다. 윤석열에게 대인 국민들의 선택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든가 이준석은 아주 제껴놓죠. 김문수 국정 운영 능력 면에서 추켜 세웠던 김문수를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밟아버리고 국정 운영 능력만 봤을 때는 훨씬 이재명이 낫다라고 본인이 댓글에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떠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보수다운 보수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윤석열에게 대인 국민들의 선택이고 국정 운영 능력만을 본 선거였기 때문에 청렴성과 도덕성은 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둑이요 사기꾼인 이재명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매치매치바 70년대의 어느 제과의 그 과자지요. 이름인데 생기지는 못생겼지만은 맛은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듯이 이재명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장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홍준표의 댓글을 바라보면서 유승민이가 정확한 얘기를 했다. 윤석열이가 힘이 떨어질 때에 제일 먼저 윤석열 등에 칼 꽂을 사람이 바로 홍준표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윤석열을 가장 먼저 손절했던 사람이 홍준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준석이라든가 홍준표 입에서는 늘 배은망덕 배신자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배은망덕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들 당사자들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남을 공격할 때에 배신자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 망하고 나라꼴이 엉망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태 정치의 표변인 홍준표, 이준석,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빨리 정리되고 사라져야 될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